자, 요번에 물기의 사상왕조 페르시아인데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여기는 좀 약간 모자르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대체할게요. 보충 자료로. 자, 사상조 페르시아의 영토는 요 정도고요. 특징은 중앙 집권 국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창립자는 이제 아르다시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창립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고대 아케메네스주의 페르시아 부흥을 내걸고 내세워서 국호를 그 페르시아라고 정했죠. 그리고 크텐시폰의 수도를 정하고 샤한샤라는 자칭했다. 샤한샤라는 건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사용했던 칭호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왕들 보면 샤프로 1세가 있어요. 이때 이제 사단조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당시 인더스강 유역을 지배하고 있는 푸시아 왕국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 황제를 포로 잡았죠. 그리고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 총독을 파견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스 1세인데 이 호르스 1세는 그 당시 이제 여러 정복 활동을 통해서 최대의 영토를 이제 확보를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풀타라는 민족이 있어요. 이 에풀타 민족을 이제 뭐냐면 멸망을 시키고 동로마 제국들을 또 제압을 하고 하면서 싸우게 됐죠. 특히 이제 그 산산조 왕조는 동로마 제국과 갈등이 많았어요. 이 동로마 제국하고. 그래갖고 이제 동로마 제국은 주로 뭘 믿고 있죠?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라스트교를 국교화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종교를 이제 뭐냐면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중동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돼요. 예.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고 이슬람교는 어떤 민족을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인두스만 내면 믿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팽창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의 갈등 과정에서 대립 과정에서 자기 종교에 대한 강요를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또 이슬람의 어떤 팽창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슬람 교도에서 침을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동서교육이 발달됐다는 거. 여기도 똑같이 중개교육이 발달됐다는 거. 문화적으로 통합성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로아스트교죠. 국교화됐죠. 근데 이때 이 마니교가 등장해요. 마니교. 이 마니교는 마니가 창시했던 마니교죠. 그래서 조로아스트교, 기독교, 불교가 결합된 종교인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로아스트교야. 근데 이제 조로아스트교 입장 올 때는 이 마니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마니가 순교를 당하죠. 예. 그리고 이제 탄압받고 나서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파를 해.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교라고 했죠. 명교. 명교인데 한때 주원장이 명교 신자였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국호를 명이라고 정하고도 만이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주로 강남 지역에서 확산됐다고 그래요. 자, 만이교도 기본적으로 조로아스트교이기 때문에 선악의 이분법이 있어요. 예, 그 이원적인 성격이 강해. 근데 조화수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조화수는 선과 악의 대립에서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 만이교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계속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 조화수교 같은 경우에는 선의 신을 따르는 아우르 마즈다를 따르는 사람과 악의 신을 따르는 이제 아흐만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에 반해서 마니교는 한 인간에는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완전한 성인과 절대 악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인간 내면에는 성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을 키우고 악을 죽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예. 육식을 금하고 그다음 살생도 금지하고 예. 그다음 음주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참선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 불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니교 자체가 기존의 조로아스터 교회에도 기독교, 불교를 거합한 좀 약간 국제성이 강한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니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아 가학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요 마니교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 형성과 발전을 볼게요. 저도 중동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이제 이슬람교에서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이슬람 제국의 변화 과정을 좀 보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이슬람 제국의 수도 명칭의 기억을 정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볼 때 수도 명칭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예전에는 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제국 본데 이슬람이라는 자체는 종교죠, 종교. 종교와 그 문화를 이제 지칭할 때 이슬람이라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아랍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란이라든지 투르크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 민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거야. 민족을.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이제 아랍인들이 세웠지만 뭐냐면 아랍인들이 다수가 아니죠, 지금은. 지금 이슬람을 많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인들이야. 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아랍인들 중에 90%는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10%는 이슬람 안 믿고 오히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교회 일종의 마른교 있죠. 마른교. 이런 사람들 이제 뭐냐면 아랍인들에서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고 있어. 그래서 이제 민족의 개념하고 이 종교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은 아랍이죠. 아랍인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란인들. 그 다음에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죠.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주요 이슬람 제국의 변천 과정 볼게요. 자, 마호메트가 이제 등장할 때 수도를 이제 메카로 수도가 아니다. 메카에서 활동을 했다가 이제 쫓겨나잖아요. 메디나로. 그래서 이제 이걸 헤지라라고 하는데, 하여튼 메디나로 이제 쫓겨나고, 그래서 나중에 메카를 해방시키죠. 근데 마호메트가 이제 활동할 때는 이 메디나가 정치 중심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옥미야드 왕조 넘어가고, 이 우미야드 왕조,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배울 때는 우미야드 해갖고 그게 좀 약간 입에 배이는데 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시리아 계통의 왕조죠. 그래서 수도가 오늘날 수도인 시리아 수도는 다마스커스야. 예, 이거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게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고요. 근데 이 아바스 왕조가 쇠퇴하면서 세 명의 칼리프가 이제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후기 옥미야드 왕조, 그다음에 후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파티마 왕조. 이렇게 있는데 후 우마이야 왕조는 코르도바가 이제 수도고 파티마 왕조가 카이로 수도인데 이 파티마 왕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시아파 계통의 왕조, 시아파. 그 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이란국한테 멸망하죠. 이란국가 멸망할 때 그때 아바스 왕조도 같이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국이 이제 있다가 분열된 후에 티무르 제국이 등장하죠. 티무르 제국은 수도가 사마르칸트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중동 패권은 사파피 왕조와 오스만 투르크로 나눠갖게 돼요. 네. 사파피 왕조 2단계 민족으로 시아파, 얘네들 수니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오스만 투르크는 이스탄불이 수도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이슬람의 주요 왕족의 어떤 왕조 변천 과정을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 세계의 이제 형성과 발전을 보죠. 일단은 이제 이슬람 세계를 통일했던 사람이 이제 뭐냐, 이슬람교를 세웠던 사람이 무함마드죠. 네, 무함마드인데, 자,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완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뭐냐면 번성을 했냐, 무하마드가 그 이슬람교를 왜 창립을 했냐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뭐 거의 약간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배경은 뭐냐면 경제적인 배경에서 나와요. 일단 보면 요 당시에 이제 여기 아라비아 반도는 베두인이라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상업하고는 별로 처음에는 관련이 없었던 민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상업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사사왕조 페르시아하고 비잔틴 지역의 대립이 심해졌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바닷길이 뭐냐면 이게 그 뭐냐면 기존의 바닷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를 거쳐갖고 걸프만 들어갔고 이렇게 이용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비잔티움을 거쳐야 되니까, 사사왕조가 비잔티움을 거쳐야 되니까 얘네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대로 뚫리지 못하겠죠. 얘네도 여기 가서 곧과 비잔티움 넘어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이 길이, 바닷길이. 그래서 새로운 바닷길이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든을 거쳐갖고 홍해를 거쳐갖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유럽으로 가는 길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홍해에서 메카와 메디나가 요 동서교육의 중개지로서 부각이 돼. 요 지역이. 그래서 원래는 베두인족들이 유목민족이었는데 일부가 요 메디나나 메카에 몰려서면서 이제 뭐냐면 상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메카와 메디나의 인구에 집중하고 상업을 이제 상공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예전에 베두인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뭐냐면 평등하게 살았어요. 예, 불평등한 사회가 아니죠. 유목민 사회는. 근데 메카나 메디나에서 점점 뭐냐면 불평등한 형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 그래서 상공을 통해서 뭐냐면 큰 상업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계층도 있지만 몰락한 계층도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정에서 어떤 문제점, 사회적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베두인족들은 단순한 이제 뭐냐면 부족신을 믿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유목민족들이다 보니까 부족끼리만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부족신만 믿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메카나 메디에 있었던 이제 그 베두인족들은 그 상업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를 접했을 거 아니에요. 조나스교나 그다음에 뭐 기독교, 뭐 유대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점점 종전의 부족식이 좀 유치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요걸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종교가 필요하죠. 고등 종교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그 당시 메디나나 메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을 시키는 거야. 종교적 욕구를. 그리고 또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그 당시 메카나 메디아 같은 거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회적 양극화 있죠. 예. 그 양극화 문제를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소시켜 줬죠. 이런 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고등 종교의 어떤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사회적 양극화를 이슬람교를 통해서 뭐냐면 해소시키면서 통합을 이끌어줬다. 근데 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슬람과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상업의 도시의 발달은 빈부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이익을 둘러싼 부족 간의 작은 전쟁과 원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고등 종교 요구, 그런 것들이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이 됐다. 그리고 그다음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등등. 자, 결국에는 무하메드라고 하죠. 뭐 약간 이제 표현이 좀 풀이가 좀 타긴 하는데, 자,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일신교 형태인 이슬람교를 이제 창립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메카에서 활동을 하다가 메디나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해지다라고 하죠. 성수 이주라고 하는데 이게 이슬람 원년이에요. 그래서 622년이 된 거예요. 622년. 예, 이슬람 원년이. 그래서 이제 요게 1년이 되는 거죠. 1년. 그래서 크리스트 서역은 이제 기독교와 연결되었고,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 되고 BC, AD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해지다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슬람역은
이런 식으로 622년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해지다에 따르면 몇 년이 되겠죠? 1400년이 되네 딱. 지금 1400년 얘네들. 자, 그래서 메카에서 박해를 받아서 메디나로 이동하는데 왜 메카에서 이제 박해를 받았냐 하면 메카는 예전에 부족신을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라 앞에 평등하다고 하니까 이 부족신을 믿고 있는 이 부족장 세력들이 뭐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쫓겨난 거야. 예, 쫓아낸 거죠. 결국에 메디나로 이동했고 결국에 메디나에서 정착하면서 신정 국가를 건설해요. 이걸 이제 um마라고 하죠. 이슬람 공동체.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신정 정치를 하고요.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주변 부족과 유목민들에게 이슬람을 전도하게 되고 결국엔 메카도 뭐냐면 점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다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베두인족들은 이슬람을 수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또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간용 정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기독교, 유대교, 뭐 다양한 종교 다 인정해주죠. 다만 너희들이 이제 납세의무만 이행을 하면 인도세만 내면 다 인정해줄게.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동로마 제국이나 사상 왕조 페르시아하고 비교가 되죠. 동로마 제국과 사상 왕조 페르시아는 자기 종교를 그냥 믿으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자, 이런 거와 이제 비교가 돼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슬람교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마호메트 인생 관련된 내용인데 마호메트에서 보면 이게 얼굴이 안 보이죠. 네. 표시를 안 해. 네. 근데 마호메트 얼굴 표시하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기독교가 예수를 형상화시키면서 뭐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 예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거길 왜 숭배하냐? 마호메트도 인간이죠. 예. 근데 얼굴 그려놓고 하면 숭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안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 밑에 있는 메카나 메디나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확대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등등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집트, 티니지, 모로코, 이베리아 반도 등등을 지배를 하죠. 예. 여기인데 요거는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해서 아바스 왕조까지 이렇게 쭉 이제 세력이 확대된다. 그러면 그 이슬람교가 확장된 원인이 뭐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이게 뒤에 있나? 네, 여기 있네. 이게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없네. 요거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던 거군요. 02년 기출문제 나와요. 왜 이슬람이 당시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면요. 자, 일단은 국제 정세를 보면 주변에 이슬람 세력에 대항할 세력들이 주변에 없었어. 네. 그리고 사사 왕조는 비잔틴 제국과의 오랜 전쟁 때문에 국력이 쇠퇴됐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사사 왕조가 그 당시 다른 민족들 억압을 했어. 다른 종교들. 그러다 보니까 피적국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를 해방군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하드를 확대했죠. 지하드 포교죠. 포교를 이제 일종의 전쟁 포교한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하는 게 지하드인데 그래서 이걸 성전으로 강조했고 포교 전쟁에서 이제 전쟁했던 지하드에 전쟁한 전사자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은 시원한 그늘 아래서 차가운 생각, 신성한 가일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잖아요. 오늘날 뭐 자산 폭발할 때 이제 이 선전 듣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있고 승리로 획득한 전리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냐면 이슬람의 학대 배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종교의 간용 정책, 예, 강제로 개종하지 않죠. 그래서 인두세나 토지세만 내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허용해줬다. 그래서 원래는 인두세, 토지세 있는데 토지세는 이제 나중에 그 뭐냐면 아랍인들 내게 돼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는데 그래서 인두세만 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인두세는
그 이슬람교도 비이슬람교들이 내는 건데 요것만 내면 왜냐면 자기 종교를 믿게 해요.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히려 이슬람교를 믿게 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포교전쟁 지하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칼과 코란이라는 말 있죠. 이거 원래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칼 아니면 코란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칼을 받고 죽든지 코란을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뭐냐면 정복 전쟁을 이용해 갖고 포교 수단 삼았지만 음, 그 다른 정복민들에게는 자기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이 말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통하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점령할 때 칼만 내리는 드럼 그 뭐냐 칼을 휘두르면서 죽였잖아요. 예. 그 자기 성경도 내걸지 않았죠. 그냥 칼을 내서 이슬람교를 막 죽이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러진 않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교리적인 측면을 볼 때 이슬람 교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조사수가 이슬람교 중에 용이했다면 비슷비슷한데 얘네들도 심도 있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 많이 이제 믿게 돼. 앞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원래는 유대교를 믿다가 이슬람교로 이제 뭐냐면 전환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믿는 사람들 원래 같은 민족이에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첫째 일신교 그 진출 지역에서 로마교회 삼위일체를 반대는 아리우스파 세력들이 많았고 자 이런 것들 이슬람 개종에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슬람 평등주의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뭐냐 평등하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슬람에서 경제를 강조하죠. 원래 마호메트 자체가 이제 상인 출신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육료 확보를 위한 부의 축적, 자연환경에는 경제 구핍, 이런 것들이 이제 상업 활동을 뭐냐면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던 거고, 교육과 상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걸 인정하는데 이건 기독교와 이제 대비되었다. 기독교는 이걸 좀 약간 터부시하잖아요. 예. 자, 이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제 뭐냐면 2, 3세기에 학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계국이 팽창하다 이렇게 있죠. 정통 칼리프 시대를 보죠. 칼리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무하메드 후계자를 이제 칼리프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슬람 사이에서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 이제 예전에 뒤에 이제 칼리프 설명을 했지만 칼리프가 세습화되죠. 근데 이때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세습화된 칼리프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 공동체 선출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그 뭐냐면 칼리프야. 예. 그래서 뒤에 이제 세습을 통해서 형성된 세습 칼리프와 좀 다르게 이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칼리프다. 그래서 무하메드가 이제 죽을 때 후계자 정해지지 않고 사망하니까 이슬람 교단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칼리프를 선출했다는 거. 선출된 칼리프가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때 칼리프는 종교와 정치를 모두 지배했죠. 그 이때 이제 본격적인 대외 전쟁을 해갖고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를 벗어나서 사사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10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페르시아까지 대제국을 건설에 이뤘다. 그리고 이때 칼리프 선출을 둘러싸고 내분이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알리가 대입되던 우마야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뭐와 뭐가 분열되냐면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분열돼요. 이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이제 분열된 계기를 보면 원래 이제 4대 그 칼리프가 알리죠. 알리는 사이야, 사이. 그 당시 그 무하메드 사이인데 이때 이제 반기를 넣었던 사람이 이제 시리아 총독이었던 우마이야죠. 자, 이 우마이야가 이제 반기를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가 이제 반기를 들었고 싸웠는데 결국에 알리가 이제 패해서 죽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되면 시아파가 되고 그다음 우마이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니파가 돼. 그러니까 시아파는 이제 그 이슬람교도 중에 이제 10% 정도 되나? 예. 그 수니파가 90%죠. 얘가 다수고 얘가 소수잖아요.
그래서 시아파와 순위파가 갈려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들끼리 개판 싸우고 있죠. 예. 그러면 시아파, 순위파가 뭔 차이가 있냐? 보면 보충 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수입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공동체 간섭 및 순환을 따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공동체 이전에 이미 아랍인들이 그걸 이제 아랍인들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야. 예전에 아랍인들이 내왔던 정통들 이런 것들을 이슬람과 정복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수입파들이야. 예. 그래서 얘네들은 1대부터 4대까지 알리까지 다 정통 칼리프 인정해. 그 1대는 이제 아부 바르크, 2대는 오마르, 3대는 오스만, 4대가 알리인데 그 앞에 이제 아부바크르, 오마르, 오스만은 그 당시 이제 무하메드 친인척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이제 선출되는 사람이죠. 4대 알리는 물론 이 사람도 능력이 있지만 무하메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위파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능력만 있으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4대 알리만 그 뭐냐면 정통 칼리프를 인정해요. 정통 칼리프. 네. 그래서 이제 칼리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하메드의 헌종이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왜냐면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아부바크나 뭐 오마르나 오스만은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시아파,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류 종교로서 거의 뭐냐면 오늘 아라비아 뭐 중동 이런 지역에 다 믿고 있죠. 근데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많이 믿냐면 이란에서 많이 믿어요. 이란은 예전부터 시아파를 믿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니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셈족 햄족 계통인데 반해서 요 이란은 셈족 햄족 계통의 인도 유도부족들이에요. 오늘날 유럽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페르시아라고 했다가 나중에 국명을 이란으로 바뀌거든요. 원래 페르시아는 그리스인들이 불렸던 거고 이란이라는 뜻은 아리아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그 셈족 행족 계통하고 좀 달라. 언어도 다르고 이란어 자체가 얘네는 또 아랍어도 쓰지 않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들은 인도 유도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의 하나로서 또 뭐냐면 시아파를 또 강조해.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외에도 뭐 이라크도 이제 시아파 많죠. 예, 시리아도 많고. 자, 그래서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냐면 수니파 왕조지만 가끔씩 이슬람 왕조로서 시아파 왕조가 등장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파티마 왕조라든지 이란 계통의 왕조, 뭐 샤만, 부하이 그 이런 왕조들은 다 뭐냐면 그 시아파 계통의 왕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코란에 대한 주석이나 보충 설명을 금지하는 반해서 수니파는 보충 설명의 주석을 인정해주고 뭐 있고 있는데 설명을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험 문제는 그냥 요 정도 1대 4대 인정하고 여기 4대만 인정한다. 요 정도 혈통이나 능력이냐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넘어갈게요. 네, 시아파, 순위파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우마야 왕조가 등장하는데 이 우마야 왕조는 이제 세습 왕조죠. 이 시리아 계통의 세습 왕조야. 그래서 수도가 다마스커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우마야 왕조 가문이 칼리프를 이제 세습함으로써 세습 칼리프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수도는 다마스커스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복 활동을 전개해서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앙아시아에서 진출하고 중국의 당과 접점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북부에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제 장악을 했던 것이 우마야 왕조죠. 그때 이베리아 반도는 서고토 왕국이 있었어요. 서고토 왕국은 기독교 계통이죠. 물론 이제 정통 그 기독교인 아리우스파가 아타나시파를 믿었던 정도가 아니라 아리우스파를 믿었긴 했지만 얘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영토를 몇 개로 나누어 총통을 다스리게 했고 시리아 지역의 아랍인들이 각계 이동해서 지배층이 되었다.
그 아랍어가 공용어로 된 등 그 뭐냐면 아랍 세치했던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우마야 왕조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이제 그 피지배층들 어떻게 통치하는 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 우마야 왕조는 어떤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보면 요거를 가지고 설명하죠. 자, 여기 보면 우마야드 왕조 계층 구조를 볼게요. 여기 보면 최정상에 있는 그 민족이 시아인들이야. 아랍인들이죠, 아랍인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 꼭대기에 있는 그 아랍인은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좀 밑에 있는 아웃사이더 계통의 이제 아랍인들이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야.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와리라고 해서 무적에 의해서 강제로 개종되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으면 이단인들이 많아요. 이단인들은 수니파를 믿는 게 아니라 시아파를 믿었죠. 얘네 정통적으로. 그다음에 디민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음에 개종되지 않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얘네들은 이제 뭐 인두세나 이런 것들 납부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은 이제 이슬람교도가 아니에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같은 이제 뭐냐면 이슬람 교도는 그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를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닌 거야.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마와린하고 이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 불만 때문에 이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정권을 독차지했고 특히 이제 요 이란인들 같은 경우 마와리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똑같은 이슬람교도잖아. 그러면 평등하게 뭐냐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들에게 뭘 부과하냐면 인두세를 부과해. 그리고 2분의 1 지조도 부과하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거야. 원래 내지 않아야 세금인데 그 이슬람교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이 뭐냐면 싹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이제 또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도 요 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정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때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그 누구 가문이 있냐면 아바스 가문이 있었어요. 이 아바스 가문은 수니파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역사적 시아파하고 또 연결된 가문이야. 그 가문들은.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란인들과 손을 합쳤죠. 페르시아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 반 우마이야 전선을 형성해요. 그 얘네들이 아바스 가문과 그 다음에 그 이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아바스 가문이 뭐냐면 새로운 왕조가 아바스 왕조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탄생 때부터 뭐냐면 이런 이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파 위주의 어떤 그 정책들 그리고 아랍인들의 정책만 내세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란인들과 시아파도 이제 포용되는 그런 정책을 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의할 것은 아바스 가문 자체는 순위파다. 다만 집권하는 과정에서 시아파의 이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아랍 우월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 중에서도 시아 계통의 아랍 우월주의 정책 때문에 그 당시 이라크를 중심으로 남부 아랍인들과 마와린 이런 것들 비아랍인 계룡자들이 그 뭐냐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엔 멸망당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설립됐고 그러면서 아랍계 무슬림들의 우월성이 상실되고요. 아바스 가문이 이제 국가를 건립하자 가격 시아파를 타협했다. 그러니까 시아파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가격한 시아파들이 있을 거냐. 이때는 이 시아파들이 건국하고 나서 계기니까 탄압을 하고 온건한 시아파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삼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 넘어가죠. 아바스 왕조. 여기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럽사에서 뚜르푸아티아 전투가 있잖아요. 자, 뚜르푸아티아 전투는 이제 우마야 왕조와 관련된 거야. 우마야 왕조. 예.
이것도 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아바스 왕조 보죠. 이 아바스 왕조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보다는 이게 보충 설명, 보충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걸 보고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아바스조인데 이 아바스조는 이제 중국에서는 대식국이라고 부르죠. 예, 중세 유럽에서는 사회상이라고 이제 불렸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아불 아바스가 이제 창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대 이제 칼리프였던 만수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그다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원래 있었던 지역에서 만든 그러니까 도시가 이제 새롭게 팽창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든 이제 도시, 계획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도를 삼고 아랍계와 비아랍계를 조화를 깼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장안과 함께 동서문화의 교류와 교육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2번이 나왔어. 이게. 그래갖고 인구가 그 당시 100만 정도 됐다. 상당히 큰 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제국의 건설 시대로서 재상을 정점으로 조직하는 간료군과 혁명군을 상비국으로 개편하여 강력한 군대가 칼리프의 전제 정치 수행에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바그다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랍 우대의 정책을 폐지했죠. 여기 이제 우마야 왕조 때부터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모든 모슬렘들은 모슬렘은 이슬람교들은 평등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슬람 제국을 이제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들 특권을 폐지하고 요직에 있는 곳에 이란인도 등용하고, 그다음에 군중의 친일 이란인가 맘루크. 이 맘루크는 이 투르크인들인데 이 뒤에 얘기했죠. 투르크인들이 이때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 노예 병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출신이 노예지만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이슬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출신 자체가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맘루크라고 부르게 되죠. 그다음에 세금 제도에서 아랍인과 비아랍인 간의 그 차별을 폐지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아랍인들 주로 이단인들이죠. 이단인들은 같은 이슬람교도인들 불구하고 인두세를 납부를 했거든요. 근데 인두세를 면제를 받아. 예. 그리고 아랍인들도 이제 정복지에 토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돼요. 원래 토지세는 아랍인들 이제나 이슬람교도에게는 이제 내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근데 이때부터 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왜 토지세를 부과를 하게 됐냐면 그때 이제 원래 그 아랍인들은 유목민 출신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토지보다는 그런 뭐냐면 말이나 양이나 사람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지배를 하는 거지 토지를 통해서 지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이 아랍인들이 그 많은 토지를 갖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아랍인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이슬람교도에게 이란이나 그 인두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세를 면제를 해줬죠. 그러니까 아랍 계통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아랍인들도 토지세를 납부하게 돼. 다만 다만 이제 뭐가 면제되냐면 인두세만 면제되는 거야. 토지세는 처음에는 이슬람교도 면제받았는데 이때부터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랍인들의 의미가 이제 변화가 됐는데 원래 이제 요 아랍인들이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제 민족이라고 제가 설명했지만 통념적으로 이제 민족이라는 의미고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그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족이나 민족을 가리켰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랍인들 초창기 때 아랍인은 베두인족이죠, 베두인족.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 베두인족들이 이제 얘기했던 이제 아랍어죠. 아랍을 이제 다른 이제 그 이슬람 그 중동 계통의 민족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어로 얘기하고 셈족 헨족 계통의 애들을 보통 아랍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아랍인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아랍어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아랍인이 됐다. 그러니까 아랍인의 의미가 베두인족에서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종적 의미보다는 문화적 개념으로 전환됐다.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을 믿으면 스스로 아랍인을 자칭하는 사람들 다 아랍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인 중에서도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랍인들이 100%다 이슬람교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예, 90% 넘게가 이제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예, 그래서 아랍권 문화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셈족이나 햄족 계통의 민족들이 아랍어를 사용했대. 우리가 아랍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웃긴 거는 저도 그 아랍어라고 해갖고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쓴 줄 알았어.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표준 아랍어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라크 지역에 사용했던 아랍어고 실제로 이제 이집트나 저쪽 그 다른 지역의 아랍 사람들은 어 다른 언어를 쓴대요. 다만 글자가 똑같을 뿐이야. 아랍어도만 기억하고 말은 다르대. 글은 똑같고. 그래갖고 이집트 사람하고 저기 이라크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된대요. 일단 왜냐하면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글자만 동일하게 쓴 것뿐이지 좀 약간 이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죠. 무슨 전투? 텔라스 전투. 텔라스 전투에서 격파했고 그 과정에서 아랍 지역의 제지수이 전파됐다. 이게 예전에 공유 기춤에 나왔죠. 근데 이제 지방세였던 에미르들이 이제 등장했고 셀주크 투르크의 압력으로 축소됐다가 결국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되죠. 이 셀주크 투르크와 함께 같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모르크인데 이거는 여기 전에 자, 문화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고요. 그래서 그때 뭐 아라비아 나이트, 아라비아 야와 그 다음에 이제 아랍어를 공용으로 삼고 이거 공용어인데 그다음에 아랍권의 형성된 이슬람 문화가 이제 전파됐다. 네. 그래서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도면 아랍이든 비아랍이든 다 평등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아바스 왕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제국의 성립. 그리고 예전 기초문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쇠퇴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분열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분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여기부터 해서 이제 분열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이것만 좀 설명했고 없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9세기 이후부터 이제 10세기까지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슬람 세계는 또 분열을 걷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칼리프가 3명이 등장해요. 3명의 칼리프가 등장해. 그래서 여기 이제 아바스 왕조가 있고 이거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가 있고 후 우마이야 왕조 3개의 왕조가 등장하죠. 예. 그래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바스 왕조 있고 그 옆에 부하이 왕조, 사마 왕조가 또 독립했는데 부하이 왕조, 사마 왕조는 어떤 계통의 민족이냐? 이단 계통의 민족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아파를 믿어요.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가 뭐냐면 점점 쇠퇴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각각의 왕조들 이제 볼게요. 후기 우마이야 왕조.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됐죠. 정치적으로 서칼리프로서 칼리프인데 서쪽에 있는 칼리프에 서칼리프라고요. 서방 이슬람이 중심이었고 이베리아와 북아프리카를 장악하죠.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바스 왕조가 건립할 때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 다 죽였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용케 한 명이 살아남았어. 그래갖고 얘가 이제 뭐냐면 이베리아 반도를 건너서 세웠던 왕조가 뭐냐면 후 우마이야 왕조예요. 그리고 수도는 코르도바죠. 예. 코르도바는 서방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고 국제도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건설됐고 베르베르인인데 베르베르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쪽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이제 뭐 햄족 계통의 민족인데 나중에 아랍어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아랍인화 됐죠. 얘네들이 상당히 농사 기술로 다 뛰어나고요. 얘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을 올려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세워진 얘들이죠. 그 유럽에서는 무어인이라고 하죠. 얘들을.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베르베르인들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단계 기술 도입해서 농업 생산을 향상시키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다.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수준 높은 문화였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뭘 연구하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해요. 예. 그래서 그때 중동 지역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 있죠. 이걸 가지고 와갖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죠. 그래갖고 그 번역해서 이걸 누구한테 넘겨요? 그다음 기독교인한테 넘기잖아요. 예. 그 사업을 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서양사 할 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이 아람보란 궁중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후 오마이야 왕조 이후에 그 이 왕조가 계속 유지됐던 게 아니라 분열이 돼. 그래갖고 여러 왕조 중에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남았던 왕조가 그레나다 왕조예요. 그래서 이때 그레나다 왕국에서 아람브랑 궁전을 이제 세웠다.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이슬람 문화와 비잔틴 문화, 그리스 문화를 결합시켰고요. 이슬람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는 데 큰 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12세기 르네상스에 영향을 줬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이렇게 하면서 스토아 철학을 낳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스콜라 철학을 낳게 되죠. 결국에 이게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조들은 유럽 세계의 공격, 그러니까 재정복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이건 뭐 유럽사 관련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계통의 왕조 중에 첫 번째 파티마 왕조가 있어요. 파티마 왕조.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가 세웠어. 시아파. 시아파. 근데 시아파도 이제 그 안에 7인마파, 5인마파, 뭐 12인마파 이렇게 있는데 시아파의 주류가 12인마파거든요. 2만파. 네. 인마파가 아니라 12만파. 12만파인데 그 중에 이제 비주류가 7인마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7인마파를 뭐냐 이스마일파라고 해요. 요 애들, 그러니까 시아파 안에서도 소수파인 비주류였던 이 7이마파가 이제 세웠던 왕조가 파티마 왕조예요. 이 카이로스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수도를 하고 그 했는데 원래는 여기 이집트에서 건국한 게 아니라 티니지에서 건국한 거야. 티니지 원래. 티니지에 건국하다가 나중에 이집트는 이제 뭐냐면 본국을 이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로스를 잡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칼리프의 칭호상이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와 북부 아프리카 일대를 지배하고 나중에 십자군의 지속적 공격을 세트했다가 아유브 왕조에게 멸망하죠. 아유브 왕조는 제가 이제 십자군 전쟁할 때 좀 얘기했어요. 순위파였던 살라딘이 이제 세운 왕조죠.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3차 십자군 전쟁을 유발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3차 십자군도 격파됐죠. 살라딘하고 싸우다가 안 돼갖고 돌아가게 됐는데, 자, 그래서 살라딘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쿠르드 출신이죠. 쿠르드 출신이죠. 네, 하면 안 돼. 쿠르드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등장한 맘루크 왕조예요. 그래서 아이브 왕조를 멸망을 시켰고요. 아이브. 그래서 이제 이 아이브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당시 이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시리아에서 몽골군을 격퇴했어. 이게 최초의 그 뭐냐면 몽골군을 격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전투가 뭐냐면 아인자르트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인자르트 전투를 때문에 이 몽골에 의해서 중동이 다 그러니까 중동이 몽골군에 넘어가는 걸 막았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메카나 메디나에서 보호를 해줬죠. 그 성지. 예. 그 맘루크 왕조에서 이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모셔다가 뭐냐 보호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그 칼리프를 찾아가지고
뭘 받았어요? 칼리프 지를 넘겨받았죠. 예, 셀림 1세 때. 그래서 이제 슐탄 칼리프 제도가 실시됐다고요.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란 지역의 대표적인 왕조, 사만 왕조, 부하의 왕조 이런 것들인데 일단 이제 이런 왕조도 있었다. 그래서 있고요. 자, 이슬람 문화의 발달과 문화부를 볼게요. 이슬람 문화가 상당히 뭐냐면 다채롭고 다양하죠. 예. 그래서 이슬람 문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아라베스크 관련돼서 한번 나온 적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제 걸 보고 좀 할게요. 보충 자료.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464페이지. 자,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종합적이고 국제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중심이죠. 생활 양식이 다. 코란에 입각한 문화였다. 그 다음에 아랍어가 통일 언어고 도시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슬람 문화는 고유 학문과 외래 학문을 동시에 존중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느 것이 고유 학문이고 이슬람 고유 학문이고 어느 것이 외래 학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 먼저 그 아라비아 고유 학문, 이슬람 고유 학문은 신학과 법학, 문법학과 수사. 그래서 코란의 해석에서 파생된 학문이 다 고유 학문. 코란은 뭘로만 적혀 있어요? 아랍어로만 적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모든 코난 아랍어로 이제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랍어를 몰랐던 이제 그 이란인들이나 저쪽 인도네시아나 뭐 파키스탄 이런 쪽의 애들은 잘 모르죠. 이 코란에 적혀 있는 아랍어를. 그때는 이제 뭐냐면 아랍어를 원본에 적고 그 밑에 자국어로 주석서를 이제 달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주석서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하여튼 이런 신학과 법학, 문법학, 수사학은 코란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학문들이 있는데 그리스의 철학들,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플라톤 철학 뭐 이런 것들, 오리엔트 과학 문화를 수용해서 고대 문화를 계승해서 더 발전시켰다.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의 계기로 서양에 전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랍 중동 지역은 아랍 문화권과 페르시아 문화권이 있다고 했죠. 인종이 다르다고 했죠. 아랍어는 셈족, 햄족이고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어족이에요. 달라요, 얘네들이. 자, 그다음 교리인데 교리는 코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교리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이게 교리까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 네.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이스라엘 법체계를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슬람법을 살리아라고 하죠. 얘네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살리아도 종교법이 있고 세속법이 있어.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이슬람법을 살리아지만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리아는 종교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법에는 법이든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법체계의 기본은 코란이에요. 코란. 근데 코란 밑에 뭐가 있냐면 수나나 하디스가 있는데 수나라는 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이슬람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베두인족의 어떤 정통이 있죠. 이걸 수나 간습적인 것들 이걸 하고 하디스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선지자들의 언행을 얘기해요. 선지자들 하디스. 그다음에 이지아나 키아스 같은 경우에는 요 코란 수나 하디스를 뭐냐면 그 윤리말하는 법 해석자가 있어. 예, 법률 그 해석자가 그 법 전문가가 이제 해석해 놓은 거야. 판례라고 보시면 되죠. 이지아 키아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차이가 나는데 시아파는 코란과 하디스까지 믿어요. 얘네들은. 근데 수나나 이지아나 키아스는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수니파는 요거 기본적으로 믿고 수나하고 이지아 키아스까지 다 믿어. 예. 이게 이제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 체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 철학이 연구됐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모순을 해도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 유럽 사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보편 논쟁들, 유명론과 그 다음에 실제론, 이런 같은 논쟁들이 이미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났어. 알라의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의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는 논쟁을 벌였고요. 네. 그 논쟁의 결과들, 내용들이 뭐냐면 다시 기독교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 보면 이분 신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양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플라톤 철학이 철학을 이제 해갖고 종전에 있었던 이제 보편 논쟁들을 해결했다. 그런 논쟁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슬람 체계를 완성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또 유명한 의학자, 의사도 또 유명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서양사 시간 때 잠깐 설명했던 이 아벨 루에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철학도 중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자연과학 철학도 발달됐죠. 네. 그래서 후에 이제 유럽 근대 문화의 과학이 발달했는데 수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인도에도 이제 수학을 도입해갖고 그때 뭐 아라비아 숫자를 이제 보급하고 영의 개념, 원래 이게 다 인도에서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뭐 3차 방정식과 삼각법 이론을 완성하고 뭐 등등 인도의 수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발전시켜서 유럽에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인도로부터 천문학을 도입해요. 인도 뭐 예전에 이제 그 오리엔트 지역에 있는 천문학 등등. 그 천문학이 왜 발달됐냐면 메카의 위치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이슬람교도들은 기도를 5번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5번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방향 감각과 시간 감각을 하려면 천문학이 필요했던 거야. 네. 그래서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됐다. 달력을 제정하고 지구 구현소를 증명하고 천문 관측기구 같은 대표적인 천문 관측기구가 아스트로베죠. 이게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인도 천문학 같은 거에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시켜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다. 이 법이 화학도 발전시켰는데 화학이 이제 대표적인 게 연금술이죠. 연금술은 이런 비금속을 섞여가지고 금속을 섞어가지고 금을 만드는 기술이야.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금을 만들어? 금을 이제 못 만들죠. 네, 금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제가 요즘에 과학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금은 2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중성자별이 있거든요. 예, 중성자별이 부닥칠 때 그냥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초신성이 났어. 태양보다 이제 더 큰 별들이 만만의 초신성을 바뀌게 되는데 초신성이 폭발했거나 거대 운하죠. 아니 거대 그 항성들이 폭발할 때 이걸 초신성이라는데 초신성이 폭발될 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막대한 이제 핵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일단 이 사람들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금은 못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산이나 알칼리 같은 걸 구별되고 승하, 여가, 용화, 용해, 직류 같은 화학 실험 방법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도 발달되죠. 의학. 그래서 이슬람은 그리스, 인도 의학 같은 걸 수입을 해가지고 더 발전시켰어. 그래갖고 이제 의학자들이 주는데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이분 시나는 유명한 철학자도 하면서도 의학전범이라고 한 의학서를 좀 만들었어요. 예, 그 안에 암의 전이 영상도 이제 알려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의학도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나침반 인쇄술, 제주술 등 실용적인 기술도 발달됐죠. 예, 중국 걸 수용해갖고 유럽에 전파시켜줬다 이런 거죠. 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2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2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네, 2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그 밑에 이분 신화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과 예술학을 보면 역사하고서 이제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역사의 배경이 왜 하냐면, 무하마드나 이제 선지자들의 어떤 정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역사학이 발달됐는데, 이분 할투라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하죠. 역사 서술로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연구했다는 거. 그래서 사회 형성 및 변화의 법칙을 규명했다. 예. 그 다음에 라시드 우딘이 집사인데 이거는 이제 갈색책에 나왔죠. 세계 최초의 세계사를 만졌다. 네. 이때 세계사라는 것은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주변의 역사죠. 그래서 이란국 시대 때 그 라시드 아디는 그 당시 몽골족 역사와 몽골 주변의 역사들을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집사는 그 세계 최초의 세계사로 평가를 받고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지리학도 발달되는데 지리학은 이제 그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고 또 얘네들이 또 뭐냐면 장사를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항로를 통해서 가서 물건을 팔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메카 이제 또 순례가 있죠. 네, 한 번씩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성지순례 등등 해갖고 지리학이 발달됐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로코 사람이죠. 그 예전에 이븐 바투타의 3대 교육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븐 바투타. 이거 02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이름 정도 내어주세요. 야, 그래서 있고 그 외에도 문학과 야를 보면 페르시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운문인데 유럽의 남프랑스, 프랑스의 문화에 영향을 줘요.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쪽 이베르반도를 통해서 남프랑스의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 스페인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주는데 그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야 좀 유명하죠.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예술과 미술 중에 이 모스크 양식이야. 네. 모스크 양식이 만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 모스크 양식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원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원 양식이 이산 사원만 썼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관공서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뭐냐면 만들어져 이런 게. 그래서 동양식, 아치형 이거 다 이제 그 동로마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천탑, 미네라트 해갖고 긴 4개의 천탑 있잖아요, 주변에. 이걸 통해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걸 통해서 기도 시간을 또 알려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스크 양식이 모스크 외에도 관공서나 그 뭐냐면 학교에도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라베스크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05년 기출문제 나왔죠. 아라베스크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 내부의 헐레난 채색 타일로 해서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를 새겨놓은 거야. 이게 왜 발전됐냐면 우상 숭배 금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각이라든지 형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동식물 같은 거나 인물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숭배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성자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고 그래서 예수상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시키는 금지시켰어. 우상 숭배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와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일체 그 동식물이나 인물 같은 거, 동물이나 인물에 대한 걸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꽃무늬나 아니면 기하학적 무늬로 뭐냐면 신의 의지를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아라베스크야. 이 아라베스크는 모스크에도 사용하지만 일반 건물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도 써요. 그래서 보석, 금속 세공, 무기 제품, 뭐 상하 제품, 도자기, 카페트에도 사용하는데 이 카페트에도 아라베스크를 쓰이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의는 유럽의 근대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과학을 수용해서 발전시켜서 다시 유럽에 전파시켰다. 특히 우리나라 천문학은 그 중계 수신력이다. 우리나라 칠정산에 영향을 줬죠. 이 정도 해서 좀 파악을 해뒀고요. 이슬람 문화의 발달 과정 좀 얘기했고 특히 이슬람 문화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 문화가 확산돼요.
그래서 그때 동서교육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상인들이 이슬람 상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슬람의 그 상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통합해서 그걸 버무려 갖고 다시 세계 곳곳으로 확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셀주크 투르크인데, 이 셀주크 투르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제 되게 좀 시간이 다른 일이 있어갖고 오늘 두 타임만 진행을 할게요. 예.